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시장이 좀 상승 마감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의견 드릴까요? 첫 번째로는 바이오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탈모 기능성 화장품 이야기를 방송 중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이오니아에다 더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한번 두 분의 의견 주실까요? 두 분 모두 다 X를 주셨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제는 급락하고 오늘은 급등하고 길곤FC는 이 바이오니아에 무엇이 좀 걱정되십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럽은 사실은 허가제가 아니거든요. 등록만 하면은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뭐 더마 테스트 독일에서 뭐 최고 등급 받았다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조금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이 출시가 불가능할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하거든요. 뭐 치료제로서 뭔가가 나와야지 될 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오늘 조금 수익이 낮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익 보시고 나왔다가 나중에 조금 확인 다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어서 X했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현재 1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걸린다. 사용과 사장님은 무엇이 걸리세요? 저는 일단은 피크아웃. 여기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진단 키트로 코로나 아. 팬데믹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보게 되면은 연간 재무제표 봤을 때 지금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1,052억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60억에서 100억대 적자 내던 회사였어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담았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47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100억 수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점은 진단키트에서 지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런 탈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지금 확진자 증가 효과 때문에 바닥권에서 23,000원 짚고 41,000원대까지, 2,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물대가 아주 두껍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4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차라리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니아도 여기서도 또 피크아웃 단어가 나올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야기해 네.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딱 관심 있는 종목들만 좀 유심히 보다 보면은 몰랐던 종목들이 어느새 네. 천장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쵸, 네. 레몽레인이 그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도대체 이 레몽레인이 뭐길래 이렇게 올랐나 보니까 그 하반기에 뭐 송중기 씨의 기대자에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그게요. 우영우가 될 수 있을까?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상거 사장님, 네. 송중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네. 저랑 레몬 비슷하게 레인. 생겼잖아요. 아하. 네. 네, 이건 죄송합니다. 아닌데. 네, 빠르게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그 우영우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일단은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K 콘텐츠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약간은 그런 고PER을 봤던 쪽들이 정말로 이제 미국의 긴축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스닥의 기술주 쪽으로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더 강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경기 침체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고PER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PER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펀더멘털적으로 수급이 확실하게 붙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 드라마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K 콘텐츠의 위상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 올라왔네 하면서 한번 클릭을 해볼 수 있고 정말로 거기에서 작품성이라던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적인 또 시청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확보된 정말로 이제 시청률의 보증수표인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영우 그 이상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레몽레인의 최대 주주가 위직 스튜디오더라고요. 이 대 주주가 과거 주몽과 프라하의 연인 등을 제작한 김동래 대표이사. 프라하의 연인 아시죠, 다들? 알죠?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있죠. MZ면 모르겠죠. 네. 근데 레몽레인 말고도 최근에 뭐 콘텐츠주들이 잘 가는데 혹시 길곤FC도 이 콘텐츠 최근에 좀 담아 보셨습니까? 우영우 효과는 톡톡히 본 거는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기대 심리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조금 빨리
빠져나오긴 했는데 레몽레이는 아직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개봉하기 전이라서 나오기 전이라서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주가가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장삐주라고 있습니다. 장삐주. 네. 예, 그 송중기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 그 스튜디오 장삐주라고 성인용 그 군인물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남성들은 조금 많이 아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먼저 그게 라인업으로 제목이에요? 나옵니다. 네. 어, 스튜디오 장삐주. 네, 그 유튜브 원래 2억 5천만 뷰 나온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원작으로 해가지고 시즌, 올레 TV, 그 다음에 지금 우영우가 나오는 게 ENA잖아요. 네. 그래서 ENA가 또 대세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 기대 심리가 있어서 컨텐츠 주에서는 그래도 지금 올라갈 게 조금 많이 남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를 게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롱 플라스틱 볼게요.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한번 골라봤는데요. 코롱 플라스틱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분의 의견은요? 네, 5로 일치가 됐고요. 코롱 플라스틱 보니까 현재 주가가 한 1.8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에 비해서 주가는 약간 바닥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는 모양새인데. 맞아요. 네. 네, 일단은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뻐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제가 그어놓은 평행선을 보시면은 2022년 1월과 2월에 갔었던 9,800원 지점. 이번에도 역시나 좀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는 조금 주가 흐름 자체는 재미는 없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이 정도면 저는 오히려 견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이제 결국에는 경량화 수혜줍니다. 차량들이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점점 더 장거리로 가야 되고 출력이 좋아지지만 그만큼 차량의 무게도 같이 가벼워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강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신소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밝은 미래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실적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온 리포트들 보면은 작지만 강하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기업들 결국에는 차량 경량화, 나중에 친환경차 수혜 이런 쪽들의 밸류가 붙으면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 오늘 장은 주가 반응이 크지 않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사는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에 사는 마감에 산다 종목 보도록 하죠. 키워드는요. 피크아웃이 아직이다라고 해주셨고요. 35.6% 놀랍다. 35.6% 이거 뭔가 그 비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쪽이에요. 한번 네.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요? 골프존과 한미 반도체. 골프 치세요? 네, 잘 치시나요? 열심히 칩니다. 골프존 아니 최근에 그런 말들이 네. 많았어요. 뭐 부킹이 옛날보다 잘 된다. 그리고 중고나라에 골프채가 자꾸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피크아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왜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크아웃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뭐 작년 말부터 해서 1분기 때도 나오고 2분기 때도 나왔는데 네. 2분기 실적을 열어보니 그래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거의 30% 이상은 또 전년 동기 대비하면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한 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가맹점 수가 꾸준하게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부킹이 그전에 비해서는 잘 되는 거는 저도 체감합니다. 네, 작년에 대비하면 체감은 되는데 또 나가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가면은 그냥 제 거의 막내였거든요. 요즘에 20대 후반들도 너무 많고요. 그들이 사실 그 주머니가 조금 빈약해지면서 당연히 이제 외부로 못 나가게 되면 골프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충분히 뭐 회원 누적 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DR이라고 해서 뭐 나가지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연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근데 GDR 시스템 자체가 작년부터 이제 외부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판매가 꾸준하게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분명히 실적 자체는 3분기도 기대도 좋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존의 가격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저는 이제 지금 목표가를 16만 5천 원 정도로 잡기는 했는데, 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사실은 바로 주가가 막 좋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주변에 아직 상황 자체가 뭐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 피크아웃 생각은 할 거거든요. 하지만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한 1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13만 원, 목표 주가는 16만 5천 원. 아직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용과 차선임의 종목인데요. 한미 반도체랑 35.6%. 이거 어떤 키워드입니까? 이익률이에요. 이익률. 네,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요. 지금 전기 보면은 33.6%.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잘 나온 수치였어요. 근데 2분기에 정말로 이제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을 했는데 이거의 배경은 상하이 락다운 됐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물량들이 상당히 이연됐습니다. 그게 2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줬고요. 결국에는 기판 업체가 굉장히 수요 강세를 보이는 거는 팩트예요. 거기다가 MSVP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어떤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하고 세척, 건조, 2D, 3D 검사 이런 쪽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이 굉장히 지금 전분기에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분기 보니까 한 분기 만에 2배로 뛰었어요. 매출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패키지 속 절단 쪽이 내재화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반도체단의 수요가 감소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를 보고 이런 내재화라던가 이런 쪽들을 보았을 때는 이익률이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주가도 굉장히 좀 괜찮은 자리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일단 일봉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주봉으로 가보면은 네,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120 주선의 위치가 돼 있어요. 네. 여기 부근에서 견조하게 3주 동안 밑꼬리 윗꼬리로 지지받고 올라서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0 주선 12,000원 중반대까지 열어놓고 혹시나 오늘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약간 빠지는 모습들을 제가 살펴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한 12,000원 중반대부터 현재가까지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그 영업이익률을 높게 봤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19,000원, 손절가 11,000원 알아보도록 하죠. 이외에 오늘 장의 좀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수 흐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도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습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삼성전자를 사실은 가장 많이 샀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를 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텍사스 주에 이제 사전 신청서라고 해서 이제 세제 혜택 관련된 이제 투자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투자 계획이 이제 어제 시간으로 이제 나왔는데 총 25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제 집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났잖아요. 그 흐름이 아직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종목 중에서 KB금융이 또 이제 눈에 띄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뉴스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상반기 순이익만 2조 7천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게 사상 최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금리는 올라가고 있기는 해서 사실은 뭐 이게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생각은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계산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도 사실은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크게 보면 삼성전자랑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뭐 SK텔레콤, 시젠, 뭐 비덴트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앞에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니아랑 바이오니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앞에서 이제 차장님께서 진단 키트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시젠 같은 경우에도 같은 궤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은 되고 있고요. 진단 키트에 대한 게 최근에 사실은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또 꾸준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부각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테마성이 짙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전의 실적을 사실은 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주들 중에서도 진단 키트 주들은 사실은 조금 많이 힘을 못 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매도가 조금 더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지금 안 좋은 것들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조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막 지수 밀리면서 기관아 뭐하니? 기관아 사야지 막 이랬는데 네. 오늘장 기관 투자자들이 산 종목 그 와중에 오히려 판 종목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가집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관 쪽 보니까 지금 산 종목은 좀 크게 보이고 있는 것들이 우리종근 같은 거 조금 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판 쪽에 BH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 이런 쪽들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비엠, 기아 같은 쪽들도 기관에서는 7만에서 8만 주대로 좀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시장에서 또 많이 매도하고 있는 거래소 쪽을 외국인들이 거의 안 사고 있어요. 한 100억 조금 안 되게 사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전기전자는 소량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 한 2시 반까지 봤을 때 123만 주 정도를 매도한 걸로 일단 가집계가 잡혔고요. 그 밑으로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같은 은행주들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순환매가 좀 빠르게 기관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대우건설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저 밑에 SK하이닉스도 18만 주가량 같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은 전기전자단에서 반도체 투톱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기관 매수 종목도 봤습니다. 오늘 기아의 실적 보셨습니까? 두 분 다? 네. 어제 현대차도 잘 나왔고 기아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기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나오자마자 네.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두 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한데요. 기본은 이건 것 같아요. 생산 차질. 생산 차질. 상반기 때 이제 생산 차질이 총 19만 대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주변에도 보시면 뭐 차량을 신규로 이제 매수한다라고 해도 사실 뭐 기존에는 한 1년까지 대기하다가 최근에 한 6개월까지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생산 이슈가 사실은 이제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그렇게 하반기도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조금 이렇게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산 차질 때문에 차영과 차장님은요? 네. 계약 넣었던 상황 일단 한번 말씀드려야죠. 아, 그거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거? 일단은 지난주에 492번째였는데 네. 오늘 온 거 보니까 489번째예요. 3대 줄었어요. 저번에 한번 확 줄었을 때 네. 이제 생산 차질이 좀 풀렸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다시 2대, 3대입니다. 이거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기아에서 컨콜 나온 거 보니까 생산 차질이 하반기에도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캐파가 풀가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이제 환율의 효과를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환율 언젠가는 또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의 회복이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뒤로는 점유율 2위를 현대기아그룹이 달성을 했지만 결국엔 밑에서 쫓아오고 있는 포드라던가 GM 같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을 어떻게 따돌리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막 차량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이쪽에 인지도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딜러 쪽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실적에다가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조금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아까지도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보니까 앞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그런 기업들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고 좀 좋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쪽은 생각이 너무 저희가 이제 너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IT 수요를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경기 침체랑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사는 게 힘들어지면 IT 쪽에 대한 수요는 조금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TSMC 나오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온 걸 보면 저희가 조금 너무 과대 포장? 아니 뭐 확대 해석? 하지 않았나라는 게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크게 이제 못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저도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크게 뚫고 지나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거는 같아요.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를 뭐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환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문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바로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은 크게는 없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별로였는데
기대 자체를 안 했는데 생각 외로 나온다던가 그럴 때만 조금 영향을 받지 아직까지는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제 하루 만에 2,400선에서 하회를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사실 800까지 노려봤는데 네. 오히려 790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불금인데 조금 이제 상쾌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둘 다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 끝날 걸로 예상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올 때도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쪽들이 더 많이 상승했어요. 다우나 코스피보다요. 그런데 사실상 수급을 열어놓고 보면은 최근 2주 동안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7월 들어와가지고 코스피를 꽤 샀어요. 한 1조 5천억 정도 산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전기전자가 한 9천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강도랑 연속성 면에서는 중간에 조금씩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 코스닥 쪽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오히려 2주 전부터 봐도 계속 외국인들은 줄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SK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대형 업종을 살 때도 밑에 단에 있는 코스닥의 IT 하드웨어, 장비,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잘 버텼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결국 펀더멘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그 러시아가 잠근 가스관을 더 계속 잠그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의 좀 우려감이 벗겨진 것 같거든요. 네. 시장 여전히 다음 주에 불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방어적인 성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일부분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유럽 자체가 지금 0.5bp 금리를 올렸잖아요. 거의 11년 만에 올렸거든요. 근데 올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8% 이상이 나온 건데 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뭐 유가나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거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는 7월 물가 지수가 아니라 뭐 8월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뭔가가 해소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악재가 뭐 바로 없어진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조금 괜찮아질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낙폭 과대주들에 사실은 관심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낙폭 과대주라고 하더라도 뭐 주변 상황 자체가 좋아야지 실질적으로 주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지, 주변 상황이 해소가 안 되면은 결론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는 어차피 지난 거니까 별로 상관없다라고 봐요. 앞으로 얼마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갈 거냐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낙폭 과대주들 사이에서도 이익 전망치 30% 이상 기존 대비해서 또 올라간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찾아가지고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는요, 다음 주 이제 한국의 칩4 참여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도 동맹을 갖는 게 좋아요, 미국과 함께. 그렇죠. 그런데 그럼 중국은 계속 이걸 견제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앞으로 시나리오가 풀어질까요? 글쎄요, 이게 참 말이 좋아서 프렌드 슈어링이지 거의 강압이죠. 네, 지금 이제 리슈어링이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미국이 미국 내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지금 기업들이 다 러시아하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이런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미국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러시아랑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쉽게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또 디디 추싱이나 이런 쪽에 미국에 상장했다고 해서 1.5조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할 거면은 프렌드 쇼링 만들어서 지네가 앞에 서서 선봉장으로 나가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앞에 세우고 앞으로 돌격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이거를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때는 거절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건부로 약간 조건을 우리가 역제시하면서 검토를 참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중국에 지금 많이 뿔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미국은 필요한 것들 다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서 모아놓고 전부 다 자기네들 필요한 거 취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는 거죠. 네, 우리는 그 내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미국의 입장만 따라서 가기보다는 조건을 잘 제시하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감동 쇼가 구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 정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72% 하락하면서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양시장에 특히 코스닥에서는 빨간불이 보였었는데 이마저도 반납을 하고 오히려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급이 문제겠죠. 오늘 기관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 그 안에서는 연기금과 금융투자 그리고 투자신탁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동시에 매도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분위기도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주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우려했던 6만 원 선, 10만 원 선을 각각 회복해내는 모습 속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장은 좀 다 같이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마감동 쇼과 함께 하셨습니다.